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시행종 리스트 너무 어질어질하잖아. 그래, 바로 그거야. Sir, Dagger 2 is re-engaging. 좋았어, 가보자. 네, 중력 백주의 어질어질함을 자랑하는 영화 연예 학습지 주기한 김효태 시작합니다. 고고고! 리안나와 에이셈 라키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의 이름이 마침내 밝혀졌죠. 영국 보그지 3호로 커버를 이렇게 새 가족이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이때까지도 아이 이름이 알려진 적은 없었죠. 이런 가운데 영국 데일리 메일지가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독자적으로 입수했다는데요. 아이의 이름은 리저 아델스턴 메이어즈라고 합니다. 리저는 미국 힙합 그룹 우탕클란의 중심 멤버이자 레전드 음악 프로듀서이고, 아델스턴 메이어즈는 아빠 에이셉의 본명이 라킴 아델스턴 메이어즈니까요. 여러 해외 언론에 따르면 리아나는 첫 아이 출산 후 우탕클란의 티셔츠와 리저의 굿즈를 자주 입고 착용해왔다고 합니다. 태어나보니 엄마가 리아나이고 아빠가 에이셉인 일상. 행복하렴 베이비 리저. 더 위켄드가 활동명을 바꾼다죠. 본명 에이벨로 말입니다. 10년 이상 사용해온 스테이지명이자 내 삶에서 펼쳐졌던 더 위켄드의 장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음악을 계속하고 싶고 더 위켄드의 허물을 벗고 재탄생하고 싶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전까니의 현예 카니에 웨스트에서 아이의 예로 개명을 했었죠. 더 위켄드도 작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얘처럼 내 이름을 아예 법적으로 라스트 네임 없이 딱 에이벨로만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밝혔고, 가수 존 레전드는 에이벨 쩐다 라고 호응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참에 캐묘한 김효지로 지난번 영국 국왕 대관식의 축하 무대를 마치 약주를 드신 어르신 같은 퍼포먼스로 화제를 일으킨 가수 라이오넬 리치가 또 뭘로 유명한지 아시나요? 바로 방부제에 절인 듯한 외모 되겠습니다. 37년 전과 비교해보면 뭐야, 젊어졌는데? 암튼 이 안티에이징의 비결을 언론에서 물으니 라이오넬 리치가 한 대답은 네, 안티에이징 비결이요. 수분을 제때 보충하고 잘 자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야스. 진지하게 젊음에 효과적이고 심장에 좋다고 밝힌 어딘가 의학적 근거는 부족해 보이나 큰 설득력을 가진 라이오넬의 말이었습니다. 라이오넬은 33살 여자친구 리사와 함께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성형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라이오넬은 부정하고 있죠. 회복이 다 될 때까지 1년 동안 당신을 가둬놓을 겁니다. 그런 건 안 돼요. 전 앞으로 절대 성형수술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수술은 안 하지만 시술은 안 한다고 말한 적 없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국의 인기 록밴드 더 1975의 매튜 힐리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네요. 얼마 전 미국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 까사 치프리아니를 방문한 두 사람은 라운지 벤치에 함께 앉아 손을 잡고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고, 우산을 이용해 다른 손님들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었다는데요.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매튜는 지난 주말 내쉬빌에서 있었던 테일러의 콘서트 3번을 전부 보러 왔고, 그중 한 번은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고, 게다가 10년 전 잠깐 사귄 적이 있었지만 그땐 잘 안 됐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이 관계, 팬들이 걱정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지난 1월 매튜가 국제 홀로코스트 추도일 불과 며칠 후 요렇게 나치식 경례를 했고, 일부 팬들은 매튜의 제스처가 풍자에 불과하다 라며 옹호했지만 엄청난 비판이 장렬했었죠. 같은 달에 매튜는 인스타 스토리로 위키피디아에 유태인 목록이라는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나치가 대학살 당시 남긴 유태인의 기록을 올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매튜는 과거에 테일러 스위프트와 사귀는 건 남성성을 잃는 걸 의미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테일러를 모욕했다고 판단,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테일러는 얼마 전 필라델피아 공연 때 이런 장면을 보여줘서 화제였죠.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무대와 너무 가까워진 여성 관객들에게 안전요원이 말로써 경고한 게 아니라 힘으로 미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테일러가 한마디 한 거죠. 이 관객에게 테일러는 다음 공연 티켓을 선물했다고 전해집니다. 신혼부부인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가 부부싸움을 벌였다고요? 그것도 레드카펫 위에서 말이죠. 어딘가 모르게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만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알 길이 없으니 독화법 전문가가 등판했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제니퍼가 벤에게 나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거 아닐까? 라고 물었고, 벤이 괜찮아 허니, 나한테 가까이 붙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직후의 표정은 이랬으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벤은 난 이걸로 끝이지 라고 말한 뒤 가벼운 키스. 제니퍼는 괜찮아 저쪽에 가 있어 라고 말했다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싸웠다는 소문이 돌만도 한 게요. 이 전날 벤이 제니퍼에게 화를 내는 동영상이 틱톡에 떴기 때문이었죠. 화는 났지만 그래도 차문은 열어주는구만 싶었던 그때. 네, 부부는 부부밖에 모르는 법이죠. 싸웠다 화해했다 싸웠다 화해했다 이혼했다 재혼했다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모델이었다가 노숙자가 된 여성이 화제입니다. 로니 윌리스는 금발 헤어와 건강미 넘치는 스타일로 주위를 매료시키며 여러 잡지 커버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피트니스 모델이었지만 39살이 된 현재 뉴욕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한 현지 미디어 인터뷰에 등장한 로니에게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되었냐고 묻자 My ex-husband. I'm getting married. At least I got divorced. 네, 로니는 드라마 베이워치로 알려진 배우 제레미 잭슨과 2012년에 결혼했고 그 결혼 생활이 파탄난 나머지 2년 후인 2014년에 이혼한 바 있었죠. 로니에 따르면 잭슨이 술 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벌이다 로니의 목을 졸랐다고 말했으며 모델로서 활동하던 건 2018년까지로 지금은 위쪽 치아가 거의 없고 끔찍한 위장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네요. 쉼터라든지 뉴욕시의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냐는 질문엔 난 누구라도 감전시킬 수 있는 체질이 되었고 화학물질이나 배터리, 퓨즈 등 모든 금속류에서 전기를 흡수한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 꽤 힘들겠지만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알라딘과 인어공주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2019년 알라딘 실사판에 출연한 미나 마수드가 인어공주와 알라딘의 첫 주 흥행 수입을 비교하는 뉴스 기사에 반응해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우리 영화가 성공한 건 여러 번 재관람을 하는 관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 주에 10억 달러를 찍었어. 내 예상에 인어공주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없을 거야. 그치만 속편은 만들겠지. 이걸 본 인어공주의 주연 할리 베일리의 팬들은 이 발언을 보고 극대노를 해 맹공을 퍼부었고 현재 미나의 트위터 계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실사판 인어공주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제 조만간 뚜껑이 열릴 테니 그때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겠습니다. 김효태의 커뮤니티에도 간략한 소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새로운 슈퍼맨 후보들 소식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마블에서 일을 마치고 DC의 신규 프로젝트인 슈퍼맨 레거시의 준비에 착수했죠. 그런 가운데 이 영화의 주역인 클라크 켄트, 로이스 레인, 렉스 루터의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고 유력 후보 중 한 명은 데이비드 코렌 스웨트, 톰 브리트니, 앤드류 리처드슨입니다. 슈퍼맨과 사랑에 빠지는 로이스 레인 역엔 엠마 맥키, 레이첼 브로즈나한, 피비 디네버, 사마라 위빙이 유력 후보이고 빌런 렉스 루터 역엔 니콜라스 홀트가 유력 후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데드라인즈의 저스틴 크롤 기자가 밝히길 니콜라스는 렉스 역이 아니라 슈퍼맨 역의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니콜라스가 슈퍼맨 출연을 결정한 건 로버트 패틴슨으로 결정된 배트맨 역을 최종 단계에서 놓쳤기 때문이라죠. 아직 워너 DC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캐스팅만으로 벌써 흥미진진합니다. 얼마 전에 칸 영화제가 열렸죠. 조니 뎁은 영화 잔느 뒤바리를 들고 레드카펫에 섰는데요. 이 영화에서 조니는 루이 15세를 연기했습니다. 최근 조니는 디오르와 전속 모델 계약을 연장했고 자신의 감독작에 알파치노를 출연시키기로 확정되는 등 꾸준히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앰버 허드의 절친인 저널리스트 이브 바로우는 지난 주말 인스타그램에 조니의 사진을 올리며 칸 영화제는 강간범과 학대자를 지원해온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잔느 듀바리는 칸에서 학대자를 대표한다 라는 코멘트를 붙였죠. 하지만 조니는 칸에서 7분간 기립박수를 받았고 이에 감격한 듯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화 또한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완전히 성공적인 복귀를 시작한 조니의 할리우드 컴백은 여기서 시작되는 걸까요? 으이야, 그런데 말이죠.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 그린델왈드 후임을 맡은 매즈 미켈슨도 칸에 나타났죠. 매즈가 조니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 조니의 팬, 매즈의 팬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칸에 온 브리라슨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죠. I'm curious how you feel about Johnny Depp's film opening the festival, and do you plan to see it? You're asking me that? Yes. I don't know. I'm sorry, I don't understand the correlation or why me specifically. 그러자 이 기자는 브리가 평소에 여성의 권리를 주장해 왔으니 조니 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브리는 Well, you'll see, I guess, if I'll see it, and I don't know how I'll feel about it if I do. Thank you. Yeah. 이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자의 질문이 프로답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브리의 말을 꼬이게 하려는 의도된 수법이다.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다. 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터미네이터 2에서의 이 꼬마 존 코너 기억나시죠? 현재 45세가 된 에드워드 펄롱이 10년 전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연인 모니카 키나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길거리 농구를 하다가 터미네이터 2에 캐스팅된 에드워드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그런 화려한 데뷔의 이면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들이 있었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재활시설을 드나들다 2006년에 배우 레이첼 벨라와 결혼, 첫 아이를 낳은 2009년에 레이첼이 이혼을 신청. 그 후 에드워드가 레이첼에 대해 스토커 및 폭력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죠. 이번에 데이트 모습이 포착된 모니카는 전처인 레이첼이 이혼을 신청한 2009년에 사귀기 시작했던 여친으로 이후 띠부띠부를 반복하다 에드워드는 2013년에 모니카에게도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그걸 또 위반해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두 사람은 웃는 얼굴로 재회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5년 동안 금주에 성공해 본격적인 배우 복귀도 선언하고 얼마 전 인터뷰에선 어릴 땐 아무도 날 지적해주지 않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앞으로 인생에 있어 잘못된 결정을 할 일은 없을 것 이라고 호언장담한 에드워드 펄롱. 지난달엔 신작 호러 영화 더 포레스트 힐스의 프리미어에 참가하는 등 영화계 복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곧 개봉하는 범죄의 도시 3,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현재 개봉 중인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의 리뷰 영상,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의 분석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졌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